돼지 삼형제급. 아, 그러네요. 진짜. 돼지 삼형제급이네요. 아기 돼지 삼형제. 아, 맞네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셋 다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한데 엄마 말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경험이 되게 높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2016년 정도에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뉴스나 기사 같은 거 보면요, 자기가 전문가라고 해서 나와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파트 값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앞으로 공급이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딴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은 오늘 준비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중개 일을 하면서 좀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요거였어요. 부자를 만날 수 있다.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부자를 만나게 되면 아, 이거를 배워야겠다, 저 사람들 저렇게 생각을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뀔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를 배우기도 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저 부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 직업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집을 파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주셨던 부자분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요. 직접 만나본 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조금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원래 이분이 건물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임차를 놔주면서 만났는데, 지금 현재 가치로 대략적으로 한 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의 가치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고요. 한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는 건물이었어요. 꽤 큰 건물이죠. 되게 좋은 건물이고 위치도 되게 좋았고 코너 자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사는 집은 아니고요, 상가입니다, 상가.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 상가, 이 큰 상가에 근저당이 없어요. 근저당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정말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저당 없이 유지를 하는가? 왜 돈을 빌리지 않았을까? 이거를 가지고 좀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었고, 임차를 하면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부러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원래 부자셨고 둘 다 부잣집에서 만나가지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그냥 산 거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고민이 있죠. 이렇게 상가에서 이제 돈도 많이 나오고 건물도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얼마를 갖고 있는지 저도 모르죠. 그냥 나한테 보이는 게 이 정도 건물이니까 이 정도 있었던 거고, 아마 더 있을 텐데, 이분들의 고민은 사실 요거 증여였어요, 증여. 자, 이분들한테 아들이 3명 있는데, 첫째가 이제 변호사였고, 둘째가 변리사, 그리고 셋째가 회사원이었는데, 셋 다 돈을 잘 벌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분들한테 뭐 월급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아무튼 각자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증여 때문에 사실 아파트를 하나씩 사줍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사줬어요. 자, 지금 뭐 없어졌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지만 개포 주공 아파트를 하나씩 사줍니다. 개포 주공 아파트를 한 채 똑같이 사줬어요.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사줬어요.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의 건물을 증여받을 수 있게 만들려고 요렇게 3명한테 똑같이 해줬는데요. 결과가 엄청났죠. 자, 첫째가 증여받은, 요거 보면서 얘기해요. 그래프 보면서. 자, 첫째, 이 정도에 샀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해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10년도에서 11년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 사준 것 같은데, 자, 첫째 아들이 한 2, 3년 있다가 한 요 정도에 판 거예요. 2, 3년 있다가 팔고, 둘째 아들이 요때 팔았어요. 자, 큰 아들이 판 이유는, 자, 첫째가 팔았던 이유는 투자예요. 자, 이 집을 깔고 앉아가지고 이 10억 정도, 8억 정도 되는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거는 안 된다. 투자를 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좀 더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빼서 투자를 합니다.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냈어요.
둘째는 아유 형 그거 좀 기다리지. 아 왜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때 팔았어? 자 둘째는 이때 팝니다. 거의 10억 가까이 팔았어요. 10억. 자 둘째는 판 이유가 자 그때 당시에 성수동에 생겼던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개포주공이요 삶의 질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되게 낡아 있었고 주차장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현 아파트에 내가 사는 것보다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축 아파트 전세로 줍니다. 여기서 이제 그대로 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성과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서 약간 성공해서 한 10억 정도, 8억에서 한 10억 정도 됐고, 요건 이제 전세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막내, 셋째는 안 팝니다. 안 팔아요. 그냥 무조건 가져가요, 셋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안 팝니다. 제가 셋째만 만나봤거든요. 셋째만 만나봤는데, 안 팔아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무던한 스타일이에요. 엄마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엄마 아빠 그냥 하라는 대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무던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개포주공이 낡았는데도 거기 들어가서 그냥 살아요. 살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새 그거 한다라고 하면 입주할걸요 아마? 저도 모르죠. 아무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28억이 된 거죠. 자, 엄마의 생각은 셋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한 100억이 되니까 자, 이 건물을 증여할 때 증여하고 나면은 받는 사람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증여를 해서 세 사람이 문제없이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눈치껏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말을 안 듣죠. 첫째랑 둘째 팔 동안에 엄마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엄마만 걱정을 하지 사실 나머지 형제라든지 남편은 걱정을 안 해요.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이 집에서 걱정하는 거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엄마만 걱정을 해요. 근데 이분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거였어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이거였어요. 아들들한테 이 얘기를 반드시 했대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하는 때는 다른 집을 살 때뿐이다. 집을 절대로 팔지 마라. 집을 팔아야 할 때는 다른 걸 살 때만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에 개포주공을 사면서 요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들은 절대 집을 팔지 마라. 다른 집을 살 때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거죠. 3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그냥 지켰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다들 자기 기준에서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일을 합니다. 첫째 입장에서도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도 낡은 집에서 계속 사느니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간 거였는데 결과는 집을 안 샀기 때문에 아주 큰 손해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지금 집을 파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항상 대답을, 팔려고 하시면 어떤 거를 사려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집을 그냥 팔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사람의 진짜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집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되게 무섭고 하니까 그냥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올라갈 때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은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무릎에서 또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집을 팔지 않고 갖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의 기본적인 심리가 그런 거예요. 떨어질 때는 내가 안 들고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못 이겨가지고 팔게 되는 건데 사실 집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하락기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팔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걸 살 때까지 절대 팔면 안 돼요. 다시 진입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집을 팔 때는요. 다른 집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투자,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절대 집을 팔면 안 돼요. 절대 집을 팔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집을 팔았는데 집값 더 떨어지면 어떡해? 안 팔면은 손해본 게 아니죠.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이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겨야 돼요. 견뎌내야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돼지 삼형제 아 그러네요 진짜 돼지 삼형제급이네요. 아기 돼지 삼형제. 아 맞네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셋 다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한데 엄마 말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경험이 되게 높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2016년 정도에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뉴스나 기사 같은 거 보면요, 자기가 전문가라고 해서 나와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파트 값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앞으로 공급이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딴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아니 뭐 전문가고 뭐고 간에 미래를 한번 살아보고 온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저 방송이 오고 잘라가지고 할 거니까 괜찮은데, 사실 다른 사람을 별로 비난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셔도 돼요. 이제 부자들이랑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분들은 다른 걸 살 게 아니면 절대 팔지 않습니다. 절대 안 팔아요. 요거는 우리가 격언으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되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부잣집 아들, 딸들은요, 아들, 딸들은 이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건 너무 구식이다 라고 해서 안 듣습니다. 이 부자들의 얘기를 듣는 건 저예요. 저는 감동해서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감동하고 듣고 있는데,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 미래 말하는 분들 선무당 같은 느낌입니다. 그딴 얘기 안 들을 만큼 고수는 그런 영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 그쵸. 이게 사실 진짜 고수분들은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안 봐요.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라는 게 해석하는 사람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 데이터를 다 안다고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죠. 정보나 데이터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탁 가라앉히고 이 중압감을 이깁니다. 요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거의 고수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부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거부감. 저 사람은 뭐 원래 부잣집 사람이겠지. 뭐 해가지고 했겠지. 약간 요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요. 진짜 부자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배울 점이 진짜 많아요. 한심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한심한 사람도 많아요.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한테 배울 점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하고, 사실 부자를 저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한테 배워야죠. 배워야지 나도 부자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을 자꾸 거부하게 되면은 저도 가난한 쪽으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들의 얘기를 열심히 듣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울 점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돈을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했던 대로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중개하시다 보면요, 부자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부자들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되게 오히려 좀 불쾌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생각의 차이를 좀 느끼게 되기는 해요. 일반 사람이랑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싫었어요. 거들먹거리는 것 같고 되게 싫었어요. 그냥 저도 앞에서 네 사장님 하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배울 건 배워야죠.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중개를 하면서 배울 건 배워야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부자들한테 많이 배우고,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두려움을 많이 이겨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되죠.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지 않아요. 뭐 미래를 보고 온 사람들처럼 예측하거나 아파트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랑 굳이 상대하지 않아요. 굳이 상대하지도 않고 별 얘기 안 합니다. 저는